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일 동안 광주 전남 지역 감염 확진자는 총 29명이고 어제는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하나의 생활 경제권이라서 시도민 간의 일상 접촉을 통해 지역 감염이 보다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전남 순천 신한은행 연양동 지점 관련 광주 전남 확진자가 8명이고 지난 8일 광주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던 방송통신고 관련 광주 전남 확진자가 5명입니다. 아울러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상무 룸소주방에서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528번은 룸소주방 종사자이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5명 중 2명은 종사자, 3명은 방문자입니다. 지난 8월 유흥업소발 확산의 악몽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및 의료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체 안전을 위한 방역과 시민들의 일상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시점이고 코로나19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주말까지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방역 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6명 발생한 상무 룸소주방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합금지 및 시설 폐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 또한 상무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들이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유흥시설 5종은 중점 관리시설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주기적 환기 소독,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5개 구청과 협조하여 유흥업소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반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폐쇄와 함께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11월 6일 이후 상무 룸소주방을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또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방문한 후 증상이 있는 분들도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십시오.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광주 전남 간 공조체계도 더욱 긴밀히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 협조는 물론이고 상황의 이급성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77개소 종사자 8,52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어 요양원 종사자 및 이용자 5,949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공동대책위원회는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종사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모임 참석 자제를 공고하고 입소자 면회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광주 전남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 1,500명이 직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서 지역 곳곳에서 많은 모임과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집회나 모임 참석을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번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참석자들과 행사 주최 측에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어김없이 늘어나고 긴장감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줄어듭니다. 결국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입니다. 내일부터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중점 일반 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 시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5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사람들을 만날 경우 마스크를 꼭 제대로 착용해 주시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1월 12일 13시 30분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지역 감염 2명, 일요일에 해외 유입 1명, 월요일에 해외 유입 1명 포함 지역 감염 4명, 화요일에는 해외 유입 2명, 지역 감염 2명, 어제 수요일 6명 발생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534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으로는 현재 20명 환자 경증 20명입니다. 검사는 17만 7,950건 누적 검사했습니다. 534건 양성, 17만 7,164건 음성입니다. 현재 252건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도 지금 꾸준히 한 10명대, 10대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16명, 10일 19명, 11일 14명 입국했습니다. 입원 현황입니다. 광주 환자 19명, 타시도 환자 1명 해서 총 가용 병상 수 231병상 중 잔여 병상 211병상입니다.
발생 현황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지역 감염 6명은 지금 룸소주방 관련이 529번, 30번, 31번, 32번, 33번으로 빛거울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534번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으로 전남 201번 접촉자입니다. 빛거울 전남대병원에 후송하여 입원 중입니다. 광주 교도소 관련입니다. 총 검사자는 344명입니다. 아직까지 2명 520번과 524번 양성이고요. 전체 나머지 342명은 음성입니다. 재소자 23명 포함입니다. 다음 방송통신고 관련해서 전남 102번과 광주 534번 관련해서 총 검사는 32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광주 관련은 534번이 양성 확진되었습니다. 108명 음성되었고요. 현재 212명 진행 중입니다. 교사, 그중에 교사가 21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전원 음성입니다. 그 다음 528번 관련해서 상무 룸소주방 종사자 현황 검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56명 검사를 해서 6명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47명 음성이고요. 3명 진행 중입니다. 추가 검사는 앞으로도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금 시장님 브리핑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신한은행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 포함해서 8명 환자인데요. 2명은 광주, 전남이 6명입니다. 그래서 동선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순의 방송통신고 관련을 해서는 전체 환자, 지금 확진자가 5명인데 그중에 전남이 4명이고 우리 광주가 1명입니다. 또 특히 전남의 확진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 우리 광주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 확진자이긴 하지만 저희들 또한 접촉 변수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 전남이 동선이 겹치고 확진자 관련성들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방문자 파악은 다 끝났는지, 그 다음에 QR코드 등 방문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QR코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28번의 그 유흥업소 직원의 경우 직접 그 한 방에 대기하고 있었거나 함께 식사를 한 경우가 56명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자가 56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마쳤고 또 이제 그 528번이 근무했던 시간에 그 다른 방에 찾아왔었던 손님들이 지금 QR코드 명단상 12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관성 저희들이 CCTV와 QR코드 그 출입자 명부를 대조해 본 결과 거의 일치했습니다만은 혹시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동시간대에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시간대나 그 주변 시간에 그쪽 그 상무 룸소주방을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 동선 중에 전파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지난번 뭐 신한은행 관련자라든가 아니면 그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그 확진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방송통신고 또 상무 유흥업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체육시설로서 수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금 좀 위험한 것으로 나왔고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되진 않았지만 또 동선 안에 PC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같은 데는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식당 동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중대본 또 방대본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세부적인 방역 수칙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곳에 갔다. 그러면 노래방에서는 이렇게 원래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방에서는 반드시 노래를 부를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는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대화를 자제를 해주시고 식사 이후에 대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금
그 마스크 의무화 시설 내일 13일부터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꼭 과태료 부과 여부하고 상관없이 노래방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정도로 우리 마스크 쓰는 것이 좀 생활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지켜야 될 수칙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각 시설에 있는 시설장께서도 손님들이 그 이용을 할 때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반드시 해드려야 됩니다. 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설장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용객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그거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장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방금 상무 유흥업소도 보셨겠지만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 중에나 그 이용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시설 폐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스크 쓰기라든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스스로 잘 지키는 방법 이외에 행정력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시설장 여러분께서 그 주의사항에 각별히 명심하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